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자, 오늘은 이제 아직 좀 장중인데 지수는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이 급등했습니다. 근데 반면 코스피가 조금 아쉽게 강보합에 머물러 있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시장이 이제 바닥은 좀 다져간다는 게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유가, 달러 다 꺾이고 있어요. 특히 유가가 급락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유가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 꺾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이어지길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큰 변곡점은 한번 지나가는 것 같아요. 다만 아직 V자 반등이나 추세 전환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점은 조금 더 염두에 두시되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바닥은 좀 다져가는 그런 분위기니까 시장을 이제부터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롭히던 변수들이 이제 좀 바뀌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내일 이제 앞으로 3일 연휴인데 내일 이미 다 찍어놨어요. 찍어서 내일 오전 10시에 자율주행 그 카메라 있죠. 센서 쪽 센서 카메라나 센서나 이쪽 관련된 기업들 이제 그 센서가 뭔지 한번 설명한 그 함께 배우기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그날 시장 함께 읽기가 올라갈 겁니다. 그건 제가 어젯밤에 집에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저도 이제 찍으면서도 이게 보고서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테슬라하고 아무튼 이제 그 산업용 특수가스, 반도체 가스 이런 쪽인데 그 보고서가 정말 깁니다. 그래서 그거 2개 하는데 1시간은 걸렸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좀 약간 좀 그 말을 너무 밤이어가지고 좀 약간 졸린 상태로 멘트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오전 10시에 그 시장 함께 읽기 그 보고서 1-2개 올라가니까 그것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해드릴 내용은 이제 파죽지세 유가를 멈춰 세운 죽어가는 수요. 멈춰 세운 죽어가는 수요. 유가 얘기고요. 메모리 반도체 산업 동향, 그 다음에 조선업종, 전기차,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금리나 이런 거 시장 해석, 그 다음에 언제쯤 다시 주식 사면 될까? 나이키, 비올, UiPath, 요거 이제 미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괜찮다 이거 떠나서 좀 AI 관련주라 한번 공부해 볼 필요는 있고요. 마지막으로 쪼개지는 지구, 메꾸는 LNG. 이게 굉장히 긴 보고서예요. 정말 길고요. 요거를 제가 연휴 때 읽었는데 오늘 다는 못하고 한 반만 시간 되는 대로 설명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일단 보고서 설명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거고 오늘 일단 먼저 해드릴 거는 요거 이제 파죽지세 유가를 멈춰 세운 죽어가는 수. 요것도 바꿔야죠. 그래서 그 수요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어요. 지금 유가 빠진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공급은 아무 변화 없어요. 그냥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안 좋아요. 근데 이거 예상했잖아요. 금리 이렇게 놓고 유가 오르면 수요 당연히 꺾입니다. 근데 이게 예상보다 지금 빨리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시차는 걸릴 것 같다. 이런 예상들을 좀 했는데 그거보다 좀 빠르게 원유 수요가 꺾이고 있다. 어쨌든 좋은 거죠. 유가 꺾이면서 이제 수요 부진으로 좀 꺾이고 있다. 물론 수요가 안 좋다는 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있으니까 마냥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은 유가 오르고 금리 오르는 걸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빠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우디가 연말까지 특별 감산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우디도 쓸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연말에 특별 감산 더 이어가기도 부담되고 저거 종료하면 유가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사우디가 또 불리해지는 그런 형국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뭐 $100 넘니 많니 막 이러다가 다시 유가 급락하고. 그러니까 원유 참 어떻게 이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되세요? 예, 굉장히 좀 예측하기 어렵죠. 예, 근데 원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계속 이런 흐름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 같고, 근데 지금은 하락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의 휘발유 수요도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유가는 낙폭 확대되고 있고 석유 시장 주 관심사가 이제 수요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예상보다 좀 빨리 나왔어요. 그리고 이 오펙도 힘을 쓰려면 수요가 받쳐줘야 힘을 쓰지. 그러지 않으면 힘쓰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유가는 싣고 있고 원유 쪽은, 그 다음에 오펙에서 감산이 만약에 종료되면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길 좀 바라요. 뭐 유가 빠져야 좋아요. 어쨌든 유가가 빠져야 증시 전체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무역 수지에 영향을 주니까, 또 이게 물가를 떨어뜨리니까 금리에도 영향을 줘요. 여러모로 좋아요. 그래서 원유 가격 낮았을 때 항상 좋았기 때문에 일단 이 지표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휘발유 수요가 여기 보시면 확 떨어졌죠. 검은색. 그리고 휘발유 수요 밴드인데 역대급으로 하락 쪽으로 왔어요. 예. 그러니까 유가는 좀 이제 피크아웃 찍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고점은 나온 것 같아요. 네, 이 점은 상당히 다행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생각보다 빨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산업 동향인데 키움의 박유영 연구원님이 D램 익스체인지 고정 가격 발표가 있었는데 PC는 전월 수준 유지가 됐다고 하는데 다만 고객들의 구매 심리는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PC D램 4분기 전망은 더 상향 조정했어요. 2에서 3%에서 4에서 6%. 서버용 D램도 전월과 똑같은데 일단 추가로 더 상승할 걸로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4분기에 낸드는 전월 대비 오히려 올랐습니다. 올랐고, 예, 삼성도 그렇고 이제 삼성 같은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저기 공급을 해줄 때 이제 가격 인하 없다, 오히려 가격을 올려서 통보를 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10% 인상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결국엔 지금 일부 고객들은 재고를 쌓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어젯밤에 이제 테슬라 보고서 긴 거랑 이제 다른 보고서 하나 더 해서 찍었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실 낸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낸드 지금 D램하고 낸드가 있잖아요. 메모리가. 근데 낸드는 좀 약간 등한시하죠. 야, 낸드 뭐 이거 수요도 안 좋고 AI 수혜도 아니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낸드도 이거를 좀 이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테슬라한테 낸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테슬라는 비디오로 학습을 해요. 동영상으로 AI가 학습을 합니다. 다른 회사랑 다르게. 그럼 그거 저장하는 것 어디서 저장합니까? 클라우드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뭘로 저장하죠? 낸드로. 그러니까 대용량 낸드가 테슬라 때문에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테슬라만 할까요? 다른 기업들이 따라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낸드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낸드는 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D램보다는. 근데 낸드도 괜찮을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실제 마이크론 실적에서도 낸드 괜찮다 이 얘기가 나왔고, 여기도 지금 낸드도 전월 대비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낸드 쪽에 관련된 기업들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 있고, 어제 하나머티리얼즈가 그래서 한번 급등했죠. 이 낸드가 좋으면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시각 기업들 좋아질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낸드 관련된 뭐 장비나 소재, 예, 이런 기업들한테는 계속 좀 우호적인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은 어쨌든 예상보단 더 좋을 것 같다, 4분기에.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조선은 이번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아요. 이게 언제쯤 좀 기대보다 잘 나올지 모르겠고, 아무튼 일회성 비용들이 좀 약간 잡힌 것 같고요. 또 매출액은 어쨌든 지금 조업일수가 감소해서 약간 이제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되죠. 왜냐하면 휴가 있고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 2분기보단 조업일수가 적거든요. 그럼에도 비슷할 정도로 생산량이 증가했대요. 이건 좋은 거죠. 인력 문제도 해소되고, 다만 이익률은 아직은
조금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익률이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과가 올라갔는데 이게 반영되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이제 유중 따른 주가 희석량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조선주 전반에 조정이 좀 반영 중에 있는 것 같고, 다만 12월에는 다시 상승세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조선주의 턴어라운드는 바뀐 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정의 깊이는 깊지 않을 것 같고, 올해 조선주는 유가랑은 동행 안 하고요. 유가랑 반대로 가요. 오히려 유가가 정체 보일 때 조선주가 좋았고, 3분기에 유가 급등하니까 주가 빠지고, 꼭 그러니까 이게 매칭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유가가 고유가가 유리하긴 하죠. 예. 근데 어차피 지금 유가라는 게 뭐 80, 90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당분간. 이런 구도 하에서 뭐 조선주한테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유가가 뭐 만약에 70달러 깨지면 사실 그건 좋은 건 아니죠. 해양 플랜트 수주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올해는 유가하고는 크게 연동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조선주 주가는 신규 수주가 이끌었는데 올해는 수주 감소에도 주가가 좀 상승했던 건 성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 선박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공급자 우위 시장이죠. 그래서 올라왔고, 수주도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너무 좋았던 거고 올해 수주도 목표치 대부분 채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주도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업 비중 확대 의견했지만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두 개를 좀 선호해서 두 개만 목표주가 올렸고, 우리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목표주가를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미세 조정은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이지만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아마 내년부터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 구간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화투자증권의 이용 연구원님이 일단 이제 전기차 요새 2차전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노이즈도 많고 이건 뭐가 정답이냐, 진짜 안 좋은 거냐, 도대체 뭐가 답이냐, 좋은데 빠지는 거냐 수급 때문에, 아니면 안 좋은 거냐. 실제 실적은 안 좋을 거예요. 3분기 실적은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빠진 건 맞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요새 뭐 전기차 안 팔리니 뭐 수요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데이터 보세요. 너무 잘 팔려요. 8월 달에도 28% 증가, 미국이 62%, 유럽이 40%. 이거 좋거든요. 업체별로 보면 BYD, 테슬라, BYD가 대단하죠. 3위가 상하이. 여기에 현대차가 못 들어간 게 좀 아쉽고, 아무튼 배터리 출하량도 35%나 증가. 중국, 유럽, 미국. 그 다음에 역시 여전히 1위는 CATL입니다. 여기에 LG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저건 좀 아쉽죠. 근데 여전히 중국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극재 출하량은 LFP가 확실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LFP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안 된다, 된다 얘기들은 되게 많았잖아요. 뭐 어차피 안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NCM을 괜히 했겠냐. LFP는 이게 성능도 떨어지고 하니까 어차피 뭐 그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좀 폄하하는 시각도 있었는데, 어찌됐건 이제 그건 틀렸어요. 그건 틀렸고 LFP는 대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NCM과 LFP는 같이 가요. 이제 두 개로 이제 압축이 확실히 됐고, 거기서 LFP는 중국이고요, NCM은 한국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일단 현재까지 흐름이고, 이게 결국엔 LFP가 자꾸 채택이 늘어나는 건 한국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저가형 차에는 이거 탑재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형 전기차에 대비가 안 된 게 그게 좀 우리나라의 좀 약간의 아킬레스건이죠. 예,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우리나라 밸류가 좀 떨어진 이유도 저 LFP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시는 게 일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양극재 출하량도 보시면 LFP가 제일 많아요. 물론 NCM도 합치면 뭐 비슷해요. 예, NCM을 다 합치면 제가 봤을 때는 4.5, 6, 좀 더 많죠, NCM이. 근데 옛날엔 차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좁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LFP가 좀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 뭐냐면, 이렇게 전기차 잘 팔리고 배터리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수요가 안 좋냐 자꾸 이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성장을 중국이 가져가고 있대요. 이분 의견은
중국의 업체 배터리 출하가 93%나 증가했는데 우리는 31%밖에 못했어요. 너무 벌어져 있죠. 그리고 유럽에서 원래 우리가 1등 했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중국이 40기가, 한국은 55. 격차가 계속 좁혀집니다. 무슨 얘기죠? 중국이 계속 점유율을 늘리고 있어요. 어제 그 정원석 연구원님 보고서 보여드렸죠. 미국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미국은 공급 부족. 미국의 공장 증설하고 이런 쪽 모멘텀은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부족하니까. 근데 유럽은 치킨 게임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게 여기서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한테 이제 유럽 쪽은 좀 뼈아픈 거죠. 예. 근데 유럽은 중국 전기차의 보조금 뭐 이런 것들 조사한다고는 하는데 배터리 조사는 아니에요. 배터리를 규제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야, 중국산 배터리도 규제하자. 이러면 이제 한국 2차 전진 급등하겠죠. 또. 유럽까지 그래버려요. 근데 유럽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유럽에선 중국과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무서운 게 뭐냐면 많은 업체들이 중국 때문에 위험해졌거든요.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그래서 진짜 진검승부가 앞으로 펼쳐질 텐데 여기서 유럽에서 한국이 안 밀리려면 우리도 포트폴리오 다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은 딱 지금 분위기 보면 중국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저 포드도 막는 거 보면. 그래서 미국 걱정할 필요는 아직은 없고 제일 걱정은 지금은 좀 유럽 쪽 아닌가. 유럽이 우리의 텃밭이었는데 이걸 지금 뺏기고 있습니다. 이건 뭐 명백한 팩트니까. 예,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방어를 잘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앞으로 계속 체크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올해 뭐 전기차 수요, 후실적 IRA 수혜, 개인들의 뭐 수급, 양극재 수주 발표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이 나왔다가 하반기에는 수요가 오히려 꺾인다, 실적 안 좋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 유럽 리스크, 예, 뭐 거기다 개인 수급 이탈, 뭐 이런 게 겹쳐서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2차전지 급나가는 그런 양상이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양극재 가격 올라가고 수주 나오면 일단 토요타 수주 따냈잖아요, LG가. 그래서 바닥은 나왔어요, 어느 정도 2차전지. 근데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려면 중국과 유럽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된다. 뭐 LFP 배터리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한국 업체들이 LFP 배터리 하죠. 근데 중국을 이기기가 지금은 어렵고요. 아직은 좀 시간 걸리고 그걸 대응할 수 있는 MMX, 뭐 건식전극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하는 게 절실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되면. 예, 근데 NCM 배터리도 어쨌든 많이 쓰일 거고 하니까 이제 업체마다 저가 전기차만 만들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요구되는 건 이 저가 전기차에 할 수 있는 요거를 빨리 좀 개발을 해서 내놔야 된다. 예, 요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미국보다 이제 미국은 괜찮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유럽을 좀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중국이 무서워요. 예,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중국 업체들이 저렇게, 저도 이제 이 정도까지 유럽에서 잘할 줄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지금 오늘 딱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위협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다만 다행히 미국은 장벽이 워낙 강력하니까 이건 진짜 다행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유안타의 민병규 연구원님이 지표는 혼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래프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구인구직 지수가 예상보다 높았다 그래가지고 증시가 급나겠죠. 요거 때문에. 요번에 여기. 근데 보면 이미 추세는 꺾였어요. 방향을 봐야죠. 구인가스. 기대 인플레이션 꺾였죠. 유가 급나겠죠. 그죠? 예. 국채 선물 매도 포지션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거죠. 국채 가격 떨어지면요, 금리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 상승에 베팅한 거예요, 이게. 요 포지션이. 극단적으로. 너무 심하잖아요. 이러면 쏠림이 오면요, 반자국 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한쪽으로 쏠릴 때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다 좋다고 할 때. 어떤 뭐 업종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원유는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이 쏠렸고요. 이 국채는 반대로.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반작용 이미 원유는 나왔고 금리도 이렇게 되면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높았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중금리와 기준금리가 벌어져 있었는데 이게 거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죠. 예. 그래서 거의 다 온 상황이고 미국의 제조업 경기 돌아섰습니다. 예. 그 다음에 3분기에 어닝 돌리고 있고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증시를 부정적으로 너무 볼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최악은 지나가고 있어요. 데이터들이 그걸 증명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금리라고 보거든요. 금리와 유가인데 유가부터 꺾이고 금리 꺾이고 꺾일 것 같아서 시장에 도망가지 말자. 예, 오히려 지금은 다음을 좀 준비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의 이웅찬 연구원님 이제 의견은 제가 읽어봤는데 좀 급하게 하지 말자 그런 의견이 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6월부터 이분이 올해 제가 알기로는 이웅찬 연구원이 제일 잘 맞추셨어요. 올해 투자 전략 쪽에서는 아마 이분이 일단은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떠나서 맞춘 걸로는 이분이 1등입니다. 그래서 이웅찬 연구원님이 올해 가장 잘하셨고 연초에도 대부분 상저하고 얘기할 때 상고 얘기했잖아요. 상고하자. 이거 분명히 얘기했어요. 상고하자. 자긴 본다고. 예. 근데 정확히 맞췄죠. 사실. 그래서 인정해야죠. 이건 뭐 맞춘 거는. 예.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증시 조정 가능성을 언급을 이미 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상승장은 본격적인 상승장. 그거는 2분기 추세 상승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내년에 강세장 온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 시점이 2분기인지 1분기인지 올해 말인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제가 보는 그림은 지금은 바닥은 찍고 있다, 거의. 예.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응찬 연구원이면 좀 기다리자. 시간 좀 더 필요하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금리도 좀 최근에 약간 올라왔지만 이 여러 이슈들이 있어서 금리가 너무 높았잖아요. 예. 근데 이 미국 10년물 금리도 어쨌든 이제 멈출 걸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근데 재정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예산안이 줄진 않을 거예요. 예산안 줄이는 건 정말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막 친환경주 2차 전지가 빠지는 게 미국에서 친환경 예산 줄이면 어떡할까 막 걱정되잖아요. 인프라. 근데 그런 경우 거의 없대요. 실제로. 예,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뭐 예산 지출을 올가매는 법안을 오바마 대통령도 그래 예산 지출 이제 더 이상 이거 이상 안 쓰겠다 했는데 유야무야 됐대요. 예, 그래서 그냥 결국 서로 또 타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그때까지 노이즈가 계속 있어 좀 짜증 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소비재 기업들 다 폭락했습니다. 음식료까지. 그러니까 미국 소비가 지금 꺾이고 있어. 우리 예상했잖아요. 꺾일 거라고. 4분기에. 몇 달 전부터. 그 근거가 있잖아요. 뭐였죠? 너무 높은 금리. 거기다가 4분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우리 뭐라 그랬죠? 학자금 대출 갚아야죠. 초과 저축 소진되고. 그래서 4분기하고 내년 초엔 미국 경기가 꺾일 거다. 이걸 이미 몇 달 전에 뭐 여러 자료를 통해서 우리 같이 좀 공부해봤잖아요. 실제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조금씩. 예. 근데 이게 연착륙이냐 견착륙이냐 이건 모르지만 지금 미국의 그 소비재 기업들의 지금 주가를 보면 그걸 이미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기 하강은 좀 일단은 그 리스크 요인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쁜 점은 미국 경기가 이렇게 꺾이면 주가에 좋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좀 지나면 금리를 낮춰줘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호재예요. 사실은. 미국이 연착륙은요. 장기적인 주가에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예, 오히려 경기의 지표가 너무 좋은 것보다. 예,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한 번에 발작이 일어나요. 미국 경기 안 좋네. 그래서 한번 또 빼버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웅찬 연구원님도 약간 그런 점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스닥 초대형 기술주가 아직 조정이 없대요. 좀 빠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강하니까. 근데 물론 좋아서 오른 건 사실인데, 예, 뭐 PER도 그렇게 높은 상황도 아니고요. 근데 3분기 실적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고, 미래 이익에 대한 눈높이 조정 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 재정 문제 방향 잡고 11월에 아마 결론 날 거고 금리는 안정화 될 것 같아요. 경기는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주가 좀 빠져주고 그러면 좀 편해지지 않을까 매수하기는. 근데 아직은 기술주가 가격 조정이 안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가격 조정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은 가격 조정 좀 나오고
경기 하강까지 좀 가격이 반영되는 거 보고 사자.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결론은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이제 느낀 결론은 결국엔 금리 꺾이겠구나. 예, 그래서 저는 시장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 없겠구나. 예,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나스닥 기술주가 한번 흔들리면 증시가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때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갑자기 빅테크가 막 폭락을 하고 이런 날이 올 수도 있거든요. 어느 날 그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좀 시간은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바닥은 저는 거의 좀 다져가는 것 같고 천천히 여유 있게 여기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예, 흔들리면 기회고 다만 천천히 서서히 예,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었던 유가 상승, 금리 상승이 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점은 일단 우호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키는 일단 이제 저도 원래 좀 나이키 좀 관심이 많아서 보고는 있는데 주가 엄청 빠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발 같은 거 나이키 저는 사실 뉴밸런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나이키도 좋아하고 근데 이제 브랜드 있는 회사들인데도 와 이게 이렇게 소비가 안 좋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이키도. 그래서 지금 주가 폭락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 실적은 잘 나왔대요. 주당 순이익이 기대보단. 중국과 아시아는 저는 이게 좀 아쉬워요. 중국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아니고 북미 유럽이 좀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기대보다 잘 나온 건 내용이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영업 비용을 미룬 거죠. 예. 이번에 반영될 영업 비용을 다음 분기로 미뤄버려서 그럼 다음 분기는 안 좋겠죠. 그래서 아주 좋은 실적은 아니에요. 근데 재고는 개선되고 있어요. 확실히 피크아웃 찍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 문제다. 좋아지는 건 나중에 천천히 예, 돌릴 수 있잖아. 그리고 똑같아요. 나이키도 금리가 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자꾸 오르면 뭐든 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도 저는 언젠가 하겠지만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해야 돼요. 지금 이 고금리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가 빨라져야 됩니다. 예. 근데 빨라지면 또 경기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또 시장이 한번 움찔하겠죠. 그럼 그때가 기회죠 또. 예.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는 인하 쪽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예.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되면요 굉장히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나이키는 이익은 선전했지만 PER 25배면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도 제가 잘 모르겠네요. 미국 기업이라. 예. 근데 싼 거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5년 밴드 최하단이래요. 25배가. 아 그럼 그 전에 얼마나 비쌌다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서인데도 25배면. 예. 싸진 뭐 일단 싼 거 같진 않은데 근데 다만 이제 나이키도 계속 관찰은 좀 해보세요. 예. 주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서 돌리는 흐름이 나올 텐데 제가 본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미국 기업도 요즘에 많이 좀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분석을 좀 잘해 주셨잖아요.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아직 나이키를 급하게 투자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번 실적에 영업 비용을 미룬 거 재고는 감소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고 예, 아직까지는 뭔가 돌아섰다는 게 확실히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키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베스트 저희 당사의 좋은 내용은 비올은 미용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목표주가 신규로 제시해줬고요. 오늘 처음 이제 커버리지를 하신 거고 마이크로 니들 이제 아주 조그만 이 바늘 같은 거죠. 그걸로 하는 이제 RF는 고주파예요. 고주파를 피부에 딱 싸가지고 그 안에 이 수분을 이렇게 수분에 진동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건데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원천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 스칼렛, 15년 실펌, 20년에 실펌 X 이런 것들을 출시를 했고 실펌 X는 이제 출시된 후에 FDA 인증까지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로 미국이 비중이 높아요. 이 회사는 비올은 미국 비중이 높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침습은 뭐냐면은 여기 안 닿는 거예요. 예, 여기 피부에 이제 침습은 이제 닿는 거죠. 예. 그리고 HIFU는 초음파입니다. 초음파. 그래서 이게 비올의 실적인데 놀랍죠.
이렇게 성장하니 이 성장을 유지만 한다면 지금 주가 비싼 게 절대 아니죠. 이거 유지하느냐가 문제죠. 뭐. 그리고 매출 비중도 되게 안정적이에요. 미국 비중이 높다는 거. 그래서 이게 주요 장비라고 합니다. 실퍼맥스, 마이크로 니들, 그러니까 고주파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니들이라고 합니다. 요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니들이 바늘 같은 거잖아요. 근데 저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피부에 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해봐가지고. 예. 근데 스킨 리주비네이션 미용 기기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피부 회복, 재생, 리프팅 뭐 이런 거. 안티에이징 장비에 이용되는 에너지들은 이제 고주파, 초음파. 두 장비의 차이는 뭐냐면 저 두 개가 이제 주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경쟁을 많이 하죠. 근데 인모드 전 세계 거의 1등 피부 미용 의료기 회사인 인모드는 고주파를 이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주파는 체내에 물 분자 있잖아요. 그걸 진동시켜 가지고 열을 발생해서 요거를 이제 콜라겐 합성을 해주고 피부를 탄력적으로 바꿔주는 거고, 여기가 써마지, 포르마, 뭐 솔타 메디칼, 인모드, 제이시스 메디칼, 요건 잘 아시죠? 지니어스, 루트로닉도 아시죠? 비올, 원텍 이런 기업들이 여기 포진돼 있고, HIFU는 이제 초음파를 발사하는 거예요. 초음파. 그래서 조직의 열을 딱 한쪽을 찍어가지고 거기다 쏴주는 거죠. 그래서 콜라겐을 형성한다. 여기는 슈링크, 클래시스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RF고요. 요게 이제 그 하이프, 초음파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얇고 노화된 피부 여기에 딱 적합하고, 두껍고 지방이 많은 피부는 여기 오히려 초음파. 근데 요거 이제 둘 다 이제 대응하는 업체들이 요즘에 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이제 요 비침습은 거의 침이 없는 거고, 여기 RF 팁은 요런 것들이 이제 피부에 닿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 판매 누적 따른 소모품 매출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데, 주력 판매 장르는 마이크로 니들 팁을 필요로 하는 RF 리프팅 장비고요. 아까 말씀드린 실펌, 스칼렛 이런 거고,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저렇게 장비를 팔잖아요. 장비를 팔면 소모품이 들어가요. 저 남이 쓰던 거 쓰고 싶지 않잖아요. 남이 피부 됐던 거. 소모품 매출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장비가 늘어나면 그 다음으로는 소모품이 증가해서 이익이 또 업그레이드 돼요. 이게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의 되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우호적인 것 같고, 또 신제품 출시도 있고 신규 국가 진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주파 쪽인데 초음파하고 비침스 피부에 안 닿는 그것까지 포트폴리오 확대를 24년부터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시가총액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조정인데 뭐 계속 이제 실적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성장을 하는지. 그래서 저도 이번 3분기 11월에 아마 발표할 것 같은데 실적 보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공부는 해놓으세요. 지금 뭐 이렇게 올랐는데 보세요. 밸류 높잖아요. 회사 성장에 비하면 비싼 건 아니에요. 절대 밸류는. 근데 일단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또 연말에 양도 차익 과세 우려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코스닥 기업은 개인이 팔아요. 물량 나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공부만 일단 좀 해놓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UiPath는 이제 미국 기업인데요. 이게 자동화는 거의 무한하다. UiPath CEO 롭 앤슬, 요 PATH가 미국의 코드 번호입니다. 미국은 저렇게 영문명으로, 우리는 숫자인데, 그래서 로봇 사무 자동화 여기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즘에 생성형 AI 결합해서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생성형 AI 기술을 여기다 접목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게 주로 이런 방식인데 되게 좀 여러 개 있죠. 근데 자동화 솔루션 중에 기능만 설명해 드리면, AI 컴퓨터 비전은 로봇이 있잖아요. 로봇이 스크린 있죠. 화면을 보고 직접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이제 테슬라가 그 도조가 이제 영상 보고 훈련하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머신러닝. 그거고, 태스크 마이닝은 사용자가 우리가 이 PC에서 뭐 업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용자가 이런 업무하고 있구나.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다큐멘트 언더스탠딩은 말 그대로 문서 이해입니다.
예, 그래서 35개 이상 특수 인공지능 모델이 문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도록 도와준대요. 예.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마이닝은 이메일과 서비스 티켓, 문맥의 의미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AI 센터는 솔직히 이거 저 읽어봤는데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게 이쪽에 업무에 종사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ML, OPS, 뭐 OOTB 저도 이건 잘 모르겠고, 그다음 클립보드 AI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출한 다음에요.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런 걸 자동으로 복사 붙여넣기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그래서 UI 패스를 이용해서 저 로봇 사무 자동화를 딱 이용을 하면 대출이 이렇게 간소해진대요. 우리가 대적 약정서 메일 수신한 다음에 그다음에 첨부 파일 다운로드하고 이메일 리뷰하고 그다음에 뭐 대출 약정서 이런 것들 다 보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대출을 어디다 이제 해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메일로 주고 받잖아요. 그럴 때 일일이 사람이 다 리뷰를 해야 돼요. 보고. 그래서 예, 또 답변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일단 다 해줘요. 이 로봇이 자기가 알아서 먼저 다 해요.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사람한테 줘요. 그럼 이제 작업자가 딱 보고 이제 제대로 됐는지만 마지막 검수하는 거죠. 그래서 리뷰 다시 또 보내주고 데이터 입력까지 그냥 알아서 다 하고. 정말 편리하겠죠. 이런 시대로 가요. 지금 생성형 AI가 생기면서 많은 업무가 이제 업무 이 강도가 점점 떨어질 겁니다. 이거를 AI가 해줘요. 앞으로 다. 이런 시대로 가는 거죠.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게 대출 약정서 자동 기입해 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또. 예. 그래서 로봇 프로세스 사무 자동화 1위 기업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참 미국에 많은 게 좀 부럽죠. 예. 이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어쨌든 요 솔루션 1위 기업이고, 사실 요거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포스코 DX예요. 이번에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근데 사실 포스코 그룹으로 간 것 같은데 그 회사도 이런 거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무 자동화. 예, 근데 많이 이제 알려지진 않았죠. 예, 근데 주가가 뭐 그걸로 간 것 같지는 않고 뭐 너무 오르긴 올랐어요. 포스코 DX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죠 지금. 예, 너무 올랐으니까. 근데 어쨌든 요 UiPath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예, 이 기업들의 생산성 증가, 그다음에 인건비 부담을 줄여준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제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이 해주는 거죠. 또 드래그 앤 드랍,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서 하는 거, 이게 드래그 앤 드랍이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뭐 옮기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게 드래그 앤 드랍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다고 합니다. 플랫폼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기존 IT 시스템 바꿀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게 RPA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발견하고 자동화한 다음에 실행해서 해준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자연어 처리해주는 알고리즘 개발사 레인퍼를 인수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 회사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런 데이터를 구조하는 데 특화된 기업인데 요거를 인수해가지고 메일 분류 같은 거 있잖아요. 고객이 요청하는 거 이런 걸 자동으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공하는 거예요. 회사들한테. UiPath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런 걸 이제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 회사가 어디죠? 삼성 SDS, 그죠? 네이버 이런 기업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준비하고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해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게 되면 영업부서, 재무부서, 개발부서에 이렇게 데이터를 검색해서 보내주는 게 클라우드로 바꾸면 데이터 검색한 다음에 통합 데이터를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훨씬 낫겠죠. 매출 성장은 좀 정체돼 있고요. 그러나 매출 성장은 두 자릿수 이상 꾸준히 나오고 있고, 다만 이 회사 제가 아쉬운 게 내용 좋잖아요. 근데 적자 기업이에요. 그래서 흑자가 나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돈은 벌어야죠. 근데 그래도 좋은 건 현금으로는 플러스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회사가 좋아지려고 해요. 그죠? 그동안은 이제 적자였거든요. 현금으로. 그래서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까 LNG 쪽 요거 좀 중간 부분까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쪼개지는 지구 메꾸는 LNG인데 이 석탄 발전소 규모는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석탄 발전 우리 줄이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폐쇄할 석탄 발전소 규모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가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석탄 발전소 이게 더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쪽 우려도 있지만 이거는 폐쇄 규모는 보세요. 올해 1월에 발표한 거 훨씬 많죠. 그러니까 석탄은 이제 줄여요. 원전은 국가마다 좀 약간 정치적 이슈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독일은 안 하잖아요. 프랑스는 하고. 그러니까 원전은 좀 다르고 근데 천연가스는 이견이 없대요. 그러니까 석탄은 줄이고 원전은 나라마다 다르고 천연가스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게 LNG죠. 그래서 근데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갈 때 그래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천연가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가스 수요는 계속 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 예측도 어렵고 저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 영향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발전원 비중인데 석탄이 높은데 이거 줄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스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신재생도 늘리죠. 근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풍석은 이 논문이 있는데 2010년까지 풍속이요 계속 감소하고 있대요. 이게 이제 바람이 안 불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뭐 계속 그럴지 모르겠지만 수력은 주요 에너지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천연가스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수력 쪽은 중국이 최대 규모예요. 근데 날씨가 덥고 막 가뭄 오니까 이것도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중국은 수력 발전 엄청나거든요. 근데 가뭄 피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점점 이런 것들이 LNG를 천연가스를 제외하고는 이게 예측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LNG 발전은 그런 거 대비해서 안정적이고 예측도 쉽고 거기다가 탄소 배출은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원유나 석탄보단 적고 그래서 낫지 않냐. 그래서 이 완전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데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줄 게 바로 LNG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여기에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래서 미국은 석탄은 많이 줄이고요. 대신에 여기 가스 있죠. 가스를 27년까지 이게 폐쇄하는 규모가 이 정도 되는데 15,911인데요. 가스를 신규 가동하는 건 2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가스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 같은 경우도 석탄 발전소 이제 앞으로 다 없애는데 오히려 가스 발전소는 더 늘립니다. 10년 정도는. 그래서 이미 LNG 투자는 이미 시작이 됐고 그리고 투자했으면 감가상각비 해소될 때까지 이걸 뽑아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운영합니다. 그래서 LNG를 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모든 투자에 다 공통되는 거죠. 투자했는데 감가상각비 끝나서 돈 회수할 때까지는 운영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는 전쟁 나고 러시아가 파이프라인 통해서 유럽의 각국에 가스 보냈는데 이거 이제 끊어졌죠. 특히 독일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걸 누가 이제 공급하죠? 미국이 해주는 거죠. 배에 실어가지고 LNG 그래서 LNG 선박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배에 실어서 LNG로 유럽에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주요 국가들의 LNG 부문 신규 투자 내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뭐 할 것 없이 정말 많죠. 그리고 에카 설비 투자, 직접 투자 역시 미국이 제일 많아요. 미국, 캐나다, 러시아. 그 다음에 단계 프로젝트 여긴 독일이 제일 많아요. 제기화 뭔지 아세요? 그 액화는 뭐죠? 가스를 액체로 얼리는 거죠. 영하 162도로 오면 LNG가 돼서 액체가 돼서요. 부피가 확 줄어요. 그래서 LNG 배에 실어서 부피 작게 한 다음에 실어 보내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가스 받을 때 도시가스 쓸 때 액체로 받습니까? 아니죠. 가스로 받죠. 그러면 기화를 해줘야 돼요. 다시 온도 올려가지고 가스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제기화 시설이에요. 독일은 터미널이 없어요. LNG. 부랴부랴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투자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독일은 왜냐 그동안 파이프로 그 LNG가 아니라 러시아에서 그냥 빨대 꽂아서 그대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그 값싼 그걸 못 쓰니까. 프랑스보다 지금 요새 이제 경기가 안 좋다 그러잖아요. 프랑스는 원래 원전하고 뭐 LNG도 있고 좀 다변화돼 있는데 독일은 이제 너무 러시아 의존이 컸어요. 그게 이제 리스크가 된 거죠. 아무튼 이제 미국은 LNG 최대 수출국이 됐고 계속 더 늘어난다. 25년까지.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는 미국이다. 수출 터미널 용량도 확대된다. 뭐 54%까지.
그래서 천연가스 생산량도 계속 늘어날 것 같다. 요 내용이고, 천연가스는 유정에서 생산되기도 하지만 오일 유정에서, 그러니까 그 가스 유정 말고도요, 오일 생산하는 곳에서도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원유 리그, 원유 이제 시추하는 곳이 많아지면 천연가스 생산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원유와 천연가스의 가장 큰 차이는, 원유는 액체잖아요. 예. 그리고 가스는 기체죠. 그래서 가스는 저장하기가 어려워요. 왜? 기체기 때문에. 부피가 커서. 그래서 예, 이 장기간 저장이 안 됩니다. 장기간 저장을 못해, 가스기 때문에. 그래서 운송을 잘 해줘야 돼요. 빨리빨리. 근데 원유는 드럼통에 넣고 그냥 보관하면 되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그래서 인프라가 많이 깔려야 돼요. 터미널 같은 게. 그래서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상당히 이런 투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긍정적이고, 저런 게 늘어나면 피팅이나 뭐 이 세아 제강 그 그룹 있잖아요. 그 회사가 하는 게 스테인리스 강관 만들죠. 그게 이제 주로 이 가스, 천연가스 같은 거 이제 공급하는 거죠. 그런 회사들, 조선주 이런 쪽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원유 생산 늘고, 근데 가스는 더 늘어났죠. 이게 미국의 LNG 터미널 용량하고 수출량 추이인데 이게 고점 뚫어버렸습니다. 예. 유럽은 터미널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거를 다시 가스로 바꿔줄 재기화 시설. 독일은 그게 없었어요. 아까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 러시아에서 그냥 파이프로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요. 저는 이 내용 처음 알았거든요. 독일이 러시아에서 가스를 하도 많이 받아서 그동안 남았대요. 남은 걸 팔아버렸대요. 오히려 남아가지고. 참 그런 시절도 있었나 봅니다. 거의 독일 경제가 단단한 거죠. 그것 때문에 남들보다 비용 적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은 부메랑이 된 거예요. 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터미널 3개 지금 운영 시작을 했고, 상업 가동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2개는 현재 유럽에서 운영 중인 게 31개 LNG 수입 터미널인데, 그 외에도 33개가 또 건설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눈에 띄는 게 해상에서 바로 기화해 주는 거, FSRU. 이거 들어보셨죠? 바다에서 LNG 선으로 개조한 거거든요. 저거를 하면 바다에서 터미널 필요 없어요. 터미널 필요 없고 바다에서 바로 기화시켜요. 가스로. 그래서 파이프 연결해서 육지로 바로 보냅니다. 이제 급한 대로 저거라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육상 플랜트를 만들려면 저기 항구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3년 이상 걸려요. 근데 저 FSRU는 빠르면 1년 안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빨리 저걸 한 거죠. 그래서 3, 4년이 아니고 길게는 1년 내에. 예. 설비는 3, 6개월이면 또 끝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 설치한 거죠. 그래서 비용도 낮고, 예. 대신에 용선료가 비싸서 오랫동안 운영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결국 육상 플랜트는 지어야 되는데 그 전에 대안이 된다. 예.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실제 지금 독일은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거를 FSRU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대응을 하고, 몇 년 후에는 이제 육상 플랜트, 이런 플랜트가 다 LNG 플랜트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걸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FSRU가 좋을 수밖에 없죠. 이거 잘하는 회사가 현대중공업이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수주가 나왔던 것 같은데, 요거예요. 여기 옆에 요게 LNG 선박이고, 옆에 요거 FSRU 요거로 옮긴 다음에 여기에 파이프 연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피팅 같은 거 들어가요. 예, 붓고 여기서 이제 기화시켜 가지고 육지로 보내주는 겁니다. 왜? 터미널이 없으니까. 아시아는 여전히 수요 많죠. 예, 이렇게 많이 짓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낀 게, 이 에너지 앞에는 뭐 적이고 아군이고 없어요. 중국은 미국과 안 쓸 줄 알았는데 중국이요, 대규모로 미국에서 LNG 공급 계획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거 쓰겠다는 거예요. 국적 상관없이 LNG 쓰겠다는 겁니다. 중국도.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LNG는요, 어떻게 보면 그 세계화된 제품 같아요. 예, 세계화. 모든 게 탈세계화인데 LNG만큼은 중국마저도 미국 거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세계화된 물건 아닌가. 그만큼 이제 값어치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PNG에서 LNG로 원유, 천연가스 같은 자원의 특정, 이거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도 그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서 천연가스는 저장과 수송이 어려워서 사실 특정 대륙 내에서만 이제 움직이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 이걸 무기로 이용해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가스가 묻혀 있잖아요. 그리고 파이프라인 통해서 보통 보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끊어, 파이프 끊어버려, 이런 일들이 많았죠 그동안. 네. 요렇게
배로 운송하는 것보다는, 물론 배로도 운송했지만, 예. 그래서 PNG 가스 파이프라인 이용해서 60%가 유럽으로 갔고요. 예. 러시아 비중이 제일 높았어요. 근데 러시아를 대체할 국가는 미국이에요. 근데 전쟁 나고 러시안 PNG가 갈 꼴이 잃으니까 어디로 갔죠? 중국으로 갔죠. 예. 그래서 이걸 무기로 활용했는데 이제 미국이란 대안이 생겼죠. 이제 LNG로 운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LNG 비중이 지금 42%까지. 원래 PNG가 40%였어요. 70%. 근데 지금은 LNG가 무려 42.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거 보고 저도 좀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가스 공급하지 말라고, 가스 훔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푸틴이 끊어버려요. 예, 이렇게 딱 발언했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LNG는 무기인데, 이 무기, 아니,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무기가 될 수 있지만 LNG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LNG 받아야죠. 우리가 뭐 어디서 가스 받습니까? 파이프라인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다 LNG로 받아요.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많이 맺는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했던 얘기 여기 있죠. 중국의 미국산 LNG산 구매. 그죠? 깜짝 놀랐어요. 이 내용 보고. 셰니에 에너지 기억나세요? 셰니에? 이거 우리 한번 공부했던 기업인데, 미국의 예, LNG 개발하는 업체. 여기로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중국 회사가. 그러니까 이거 보고 저도 놀란 게, 야, 중국은 그냥 LNG는 상관없구나. 예, 그냥 받는구나. 러시아에서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중국 회사들이 미국에서 셰니에 에너지, 에너지 트랜스퍼 이런 데서 이미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부고 파트 2는 이제 조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LNG 뭐 플랜트 쪽인데, 거기는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LNG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아무튼 LNG가 그만큼 세계화된 제품이에요. 그걸 좀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랑 다 연결돼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일단 보고서 한번 보여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공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자공시는 어제는 CS 윈드가 또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공급 계약은 늘어나요. 베스타스랑.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 업체죠. 주문형 반도체 설계하는 이제 회사인데, 여기에 지금 165억짜리 무려 매출 대비 100%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좋은 공급 계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자 매수가 어제 좀 많았습니다. 서부 T&D 아시죠? 예, 서부 트럭 터미널, 저기 용산의 드래곤시티 호텔. 여기 대표이사가 2.7억 원이나 샀고, 랩 지노믹스는 진단키트 쪽이지만 주가 안 좋았지만 여기 1억 원 들어왔고, 롯데 에너지 매트리얼즈도 1억 원, CJCGV 1.1억 원, 크레버스는 옛날에 청담 러닝 있죠. 청담 와하곤. 고급입니다. 고회사고 4,800만 원, 영풍정밀 2,100만 원. 이렇게 내부자 매수 들어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대부분 다 그동안 주가들이 다 많이 빠진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빠지다 보니까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이렇게 매수를 좀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2시가 넘었는데 좀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도 좀 일찍 자리를 좀 비워야 돼가지고 지금 좀 바로 시황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1시간 좀 이런 시간이긴 한데, 예,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닥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2%나 급락했고, 뭐 코스닥이 훨씬 많이 빠졌죠. 근데 이 상황에서 코스닥이 오늘 좀 살아났고, 반면에 코스피는 조금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많이 팔아요.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인 것 같고, 코스닥은 사주죠. 그래서 수급 쪽으로, 지금 수급의 중심은 외국인이에요. 개인은 힘이 많이 빠져가지고 힘을 좀 쓰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엄청나게 팝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코스피가 굉장히 답답한 거죠. 이렇게 좀 봐주시고, 오늘은 양자암호 쪽이 급등하고 있고, 역시 테마주가 다시 가고 있어요. 초전도체, 예, 추격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운주 에선 또 STX 그린 로지스만 가는 것 같고, 근데 실제 BDI 지수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오늘 좋고요. 모처럼 한미약품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자동화, 무인화 관련주들 좀 강세고, 오늘은 이제 한국전자금융도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보안주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장비도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에이스테크는 하한가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금 경계감을 좀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갈 때. 근데 오늘 왜 하한가 간 거예요? 오늘 혹시 상장하나요? 물량? 그죠. 권리락. 예. 그죠. 권리락. 오늘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요? 참. 아무튼 저거는 뭐 회사 내용보다도 그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오늘 권리락 급락이 좀 나왔다. 그러나 다른 통신 장비는 좀 급등한 게 여기가 양자암호 쪽에 관련돼서 아마 급등이 나왔고, 또 웹툰 관련주 오늘 급등이. 오늘 그래서 개별주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웬일입니까? 은행주들. 예, 이제 연말 앞두고 아무튼 은행주들은 그 전부터 이렇게 편안하게 투자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좋은 뭐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비메모리 반도체. 오늘 두산 테스나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일단 이제 그 삼성이 엑시노스 그거를 내년도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두산 테스나가 수혜를 받습니다. 실제. 네, 그래서 좋고, 넥스트 칩은 오늘 많이 올랐네요. 이거 우리 공부했죠. 그 자동차용 네, 카메라 관련된 그 뭐죠? 이 칩, ISP 칩이라고 화질을 올려주는 그 칩이죠. 그래서 오늘 9% 정도 오르는 것 같고, 텔레치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용기기 오늘 좀 좋은 것 같고요. 휴젤이 좋네요. 비오라고. 네. 그다음에 임플란트 요새 많이 빠졌죠. 근데 오늘 레이도 너무 많이 빠졌어요. 레이, 바텍, 디오. 예. 덴티움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 근데 더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바닥은 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웬일로 게임주들도 좋네요. 예. 네오이즈가 정말 엄청난 폭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들어 올려줬고, 우주항공 쪽도 오늘 전체 분위기. 우주항공도 뭐 괜찮죠. 예. 뭐 저궤도 위성 오늘은 좀 괜찮고,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오늘 파워로직스가 급등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부품주, 전기차, 손해보험. 예. 오늘 급등한 게 많네요. 예. 근데 오늘 좀 아쉬운 건 IT. 여기가 좀 부진합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는 상황이 좀 좋지가 않네요. 예, LG 디스플레이가 3분기 실적이 또 안 좋다고 하니까 아마 오늘 또 공매도가 나온 것 같고, 참 예, LG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회사가 지금 이제 부채도 좀 많은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마 이쪽에 매도가 좀 많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좀 부진하고, 그래서 하이닉스와 이렇게 이 디스플레이 간의 격차가 점점 많이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이제 실적 뭐 아직은 조금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다 보니까 좀 약하긴 하지만,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많이 내려와서 위치적으로는 좀 나빠 보이진 않고요. 그다음 백화점 관련주들도 뭐 그렇게 특별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좀 빠졌고, 그다음에 오늘 뭐 이 건설주들도 그냥 좀 아직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관련주는 아마 오늘 LG 디스플레이 때문에, LG 이노텍도요. 오늘 뭐 목표 주가도 좀 하향된 게 있고, 그래서 좀 대체적으로 LG 그룹주가 조금 부진한 그런 상황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애플 관련주는 하이비전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업종 내에서 약간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 번만 좀 점검하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LG엔솔 좀 부진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요즘에 분위기 좋고, 은행주가 오늘 굉장히 돋보입니다. 독보적으로 강하고,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오늘 좀 살아났고, 에코프로 BM하고, 그리고 포스코 DX, 반면에 화장품주들은 급락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올랐고,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가장 많이 충격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제일제당은 기대에 좀 못 미칠 거라는 뭐 내용도 일부 있더라고요. 실적이 나와봐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좀 빠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금호석유는 또 좋아지고 있네요. 금호석유는 더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또 중국 경기 좋아진다면 수혜니까 점진적 개선을 좀 기대해 보시고, 그다음에 농심 좋고, 펄어비스도 오랜만에 좋고, LS 일렉트릭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모레지, 예, 화장품, CS 윈드는 수주가 저렇게 좋은데도 쉽지가 않네요. 예, 수주는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빠지는 이유는 명확하진 않고요. JB금융주주 좋았고, 그리고 오늘 TCC 스틸, 예,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죠. 이쪽은 괜찮았고요.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소부장은 이제 기업마다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예. 오스코텍 바이오죠. 예. 그리고 드림텍, 뭐 보로노이, 동원시스템즈, 중해제약도 굉장히 단단하네요. 예. 요새는 저도 이제 안 본 지가 좀 꽤 돼가지고. 그리고 이노션은 뭐 아직까지는 4만 원대에서 큰 움직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아이센스가 많이 올랐네요. 아이센스도 요새 좀 답답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예. 뭐 카카오 인수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카카오에서 아까 뉴스 잠깐 보니까 그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익 QNC 좀 반등해줬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좀 말씀드리고, 오늘 어쨌든 LG 디스플레이나 이렇게 좀 실적 안 좋고 현금 흐름 좀 안 좋은 기업들은 오히려 충격파가 좀 나오면서 급격히 좀 흔들리고 있고, 그러나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형주는 좀 부진하지만 중소형주가 좀 살아나면서 뭔가 좀 반전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은 좀 최악은 지나가는 것 같고요. 다만 기업별로 여러분들이 지금 고금리 시대니까 현금 흐름 좋고 향후에 방향성 좋고 그런 기업들도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 잘 좀 그 교체도 하시고 일부 좀 옮겨 가시면서 뭐 다 좋으면 버티시면 되고, 제일 안 좋은 건 현금화 하지 마세요. 현금화 해가지고 손절하고 현금 갖고 있겠다. 이게 제일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면 좀 끝까지 버티시는, 그러면서 다음을 기다리시면 좋겠고, 그렇게 보는 근거는 유가 꺾였고요. 금리도 꺾이기 시작하고 미국 경기 조금씩 둔화되고, 예, 우리를 괴롭히던 그런 이제 매크로 이슈가 이제는 반대 방향을 조금씩 가리키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보폭을 맞추면서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보다는 이제는 좀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쪽으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유 가지고 보시면 좋겠고, 다만 미국의 빅테크가 아직 제대로 조정을 안 받았거든요. 그건 솔직히 좀 걱정은 돼요. 예, 그때가 올 수도 있지만 안 오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일단 지켜보자고요. 근데 이제 미국 빅테크가 차라리 빠지면 편하다는 거죠. 조정을 받아버리면 이제 더 나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점은 한번 꾸준히 다음 주도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일은 오전 10시에 아까 뭐 넥스트 칩도 뭐 아까 주가 올라가긴 하는데, 아무튼 카메라와 관련된 기업들하고 카메라 관련해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제가 라이다 센서까지 해가지고 자율주행 내일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일요일 다음 주 월요일날 한글날 오전 10시에는 테슬라하고 그 다음에 산업용 특수가스, 반도체용 특수가스 요 보고서, 정말 장문의 보고서인데 그거 가지고 또 아이디어 한번 뽑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일정이 있어서 좀 2시 좀 넘었는데 좀 미리 방송 마감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